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착하고 모난 구석은 없지만 쉽게 질리는 무매력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랄 게 혹시 있을까요? 퍼주기만 하고 미리 챙겨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미안하다 말부터 먼저 하신다거나 자기가 힘들면서도 다 내주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필요할 때는 정작 내 주변에는 없어요 라고 억울하다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렇다면 그런 착한 사람들이 왜 남들에게 그렇게 잘 해주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잘해주고 뭔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줘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다. 내 자신만을 위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나는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믿음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낮은 자기 자존감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죠. 과도한 인정 욕구가 그런 행동을 만들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불안감이 그런 행동들로 이어지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뿌리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아주 근원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관계가 사실은 제일 출발점이기도 해요. 성장 과정에서 안정애착,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혹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것을 비난받고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쭉 내재화되면 안정애착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덜 불안해요. 내 욕구를 충족하고 표현하더라도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해도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정애착들이 쭉 형성되면 성인이 된 다음에도 내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요. 내 어린 시절에 군것질하고 싶어 했는데 자꾸 그렇게 칭얼대지 마 라는 식의 비난이나 평가를 받는 것에 익숙해서 계속 그런 평가에 노출이 되어 있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컨테이닝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쭉 쌓이게 되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 이야기나 자기 욕구를 표현하기보다는 눈치를 보게 되죠. 저 사람이 뭘 원하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계속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인기에서 그게 반복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큰 상실이나 트라우마나 거절이나 거부 경험들이 크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커서는 혹은 나중에는 더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별의 상처가 컸다든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큰 이별을 경험했다든지 갑자기 이사를 하고 이민을 가고 뿌리가 뽑히는 경험을 했다든지 근데 새로운 곳 정착을 잘 못했어요. 그런 상실과 거부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그런 아픔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소속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패턴들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절과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크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내 행동이라는 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과 하는 이야기와 행동들은 어쨌든 다 이어지고 역사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지만 그 질문과 대답 속에는 배운 공부도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 행동이나 말과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좋은 반응,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착하지만 질리는 사람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거절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막 밤새워서 일을 하고 너무 지친 상태인데 친구가 나 숙제 좀 도와줘 라고 했어요. 사실은 내가 좀 피곤해. 어제 밤을 새워서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다음에 도와줄게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쨌든 자기의 정체성과 내 바운더리를 지키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그런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런 거절을 하면 친구가 나를 미워할 것 같고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더 이상 나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과도한 공포 때문에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항상 미안하다고 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거절해서 미안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들에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성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나 행동에는 보면 자기 비난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이제 미안하다는 말로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사과하거나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마음의 상태, 그 이면에는 좀 어떤 생태계가 꾸려져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엄격 편향이라는 잘못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 살다 보면 그거 못하겠어요. 뭐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거든요. 혹은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엄격 편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거절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가 싫다라고 했을 때 상대가 굉장히 크게 상처받고 나를 미워할 것 같은 잘못된 그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예요. 아주 엄격하게 모든 세상을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살다 보면 나 싫어요 하더라도 상대가 그렇게까지 막 영향받지 않거든요. 뭐 바쁜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싫다고 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넘겨짚고 이해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절을 못하고 과도하게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거절에도 상대가 굉장히 나를 미워하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크게 실망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 두고 엄격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실 아까 전에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역사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건데 그거에 의해서 또 내가 엄격 편향을 가지게 됐고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건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그냥 매력 없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그걸 당장에 바꾸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우선 자기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이해한다. 예, 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현재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어린 시절에 안 좋은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 관계에서 좀 아팠던 상처들이 모여서 내가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거절을 못하고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고 상대가 부탁했을 때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는구나 하고 자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 안에 그런 측면들이 있구나. 내 안에 그런 아픔들이 있어서 이런 행동으로 드러나는구나 하고 자기 이해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그런 측면에는 단점도 있지만 또 사실 장점도 숨겨져 있거든요. 불안 때문에 그런 행동이 비롯된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남들에게 좀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붙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친절한 습관이 형성된다든지 그런 좋은 행동 패턴으로 이어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무조건 없애야 돼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그 안에는 양면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죠. 사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약점이나 결점들을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나무의 나이테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벌레가 먹기도 하고 옹이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뽑아내려고 하면 나무는 더 약해져요. 계속 단단하게 뭔가를 더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튼튼해지는 것이지 그 옹이를 없앰으로써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비록 내가 마음에 상처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경험들, 좋은 관계들, 또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를 더 키워나감으로써 그 상처의 약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그것만 도려낸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경험들, 좋은 체험들, 또 다른 훈련들을 통해서 나를 키워갈 거야 라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오늘부터 미안하다는 말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한 그 나의 역사를 이해하고 관점을 바꿔서 단단한 마음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아픈 어떠한 기억들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앞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훈련이라 이런 느낌보다는 예.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얼마 벌겠어, 취직을 어떻게 하겠어. 그런 순간순간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먼 거리에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나는 가족과 행복한 안정적인 그런 가족을 이루고 싶다.
이런 어떤 삶의 큰 지향점이 필요해요. 뭐 당장은 내가 입시에 좀 실패했더라도 그래도 나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면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부하고 내 실력이 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계속 배워나가고 자기 자신을 단련했으니까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건 큰 지향점을 갖고 그 위로 계속 걸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단기적인 목표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결국 자기 자신이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 삼지 않고 좀 더 큰 그림, 좀 더 먼 지향점을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이냐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지향점이 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기 역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들을 쭉 보면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뭐 여기 지금 뭐 진행하시는 분도 계속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더 심리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겠다. 대중의 그런 마음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는 걸 수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스스로 좀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들을 찾아나가는 뭐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관점을 타인에서 나로 돌리는 작업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계속 내가 싫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그 목소리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옳은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건 내가 어디서 비롯됐나?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걸 통해서 동기도 얻고 자기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기 대화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나빠. 이거밖에 못하니? 넌 실패했으니까 인생 망친 거야. 라는 식의 극단적인 대화, 사소한 실패에도 마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자기 대화에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대화를 뭐 없앤다가 아니라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자기 대화를 어떤 패턴으로 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대화의 내용들이 과도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평가적이고 판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자기 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반박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이번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망친 것인가? 그렇지 않아. 뭐 이때는 성공했었고 이때는 잘해왔잖아. 반대의 근거를 떠올리고 반대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대화를 반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 경험들을 잘 되돌아보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또 해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를 떠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실패했잖아 라는 소리가 들렸다면 그걸 일단 인지하고 아니야 나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고 나는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기 확신의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습관적인 패턴과 같게 고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자꾸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인식을 하고 그걸 반박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경험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대화로 바꾸기 위한 지향점을 갖는 것. 이제 이런 노력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반복됐던 습관화되었던 것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패턴화된 생각의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체인지하는 건가요? 체인지라는 표현보다는 계속 이제 사실은 반복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이른다기보다는 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나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겠다라는 의식,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얘기해주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자기 대화만 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부정적인 자기 대화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것이 비율이 높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 자체로 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그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삶의 과정인 거죠. 언제나 뭐 딱 일정한 비율로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부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상황에 맞추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 비율을 우리는 조정해 나가면서 살게 되죠. 뭐 젊은 시절에는 조금 더 비관적이었다가 약간 나이가 들고 결혼하면 조금 더 긍정적이 되었다가 중년이 되면 조금 더 부정적이 되었다가 노년이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고 계속 나이가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그런 비율들은 변화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자기 대화의 패턴이든 자기의 마음가짐이든 계속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지향점을 향해 가면서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뭐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오늘 김병수 선생님을 모시고 타인에겐 착하지만 자신에겐 엄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비난을 멈추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